따란 민호이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자, 1학년 8주차 보강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과학기술 지문은 조건에 따른 현상 찾기, 조건에 따른 현상 찾기로 보는 겁니다. 서론에서 조건이 주어지면 현상에,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 목적, 기능 등이 나오는가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문단에 한번 보세요. 대상은 친환경차입니다. 이 친환경차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본론에서는 이 현상에 선행하는 직접적인 조건을 찾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게 소재는 뭡니까? 친환경차입니다. 얘가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목적 혹은 기능이 하나 튀어나오게 됐네요. 네,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뭐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라고 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시켜 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억제되는가, 배출이 억제되는가 살펴보셔야 될 텐데 대상이 친환경차였으니까 전기, 수소,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요런 아이가 있으면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와 함께 내연기관차처럼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 엔진을 사용하여 구동한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연기관차는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 친환경차의 방법이 튀어나옵니다. 뭐다? 감속 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뭐뭐 하여라고 나와 있으니까 방법이겠죠. 변환하여 배터리에 충전해니까 역시 충전하여가 될 겁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회생제동 장치도 사용해.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니까 온실가스가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네요. 감속 시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충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 배출가스를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과 배터리로 충전한다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변환하지, 충전하지 등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읽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00%에 대한 이해는 없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게 그림을 제대로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글만 보고 머릿속으로 다 상상해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보죠. 여기서 하이브리드 차는 출발할 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하고 주행 시에는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하므로 라고 했고,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공급하여 움직이고,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한 거고,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연료 전지를 통해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 그럼 이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구체화된 게 하나 더 나오네요. 그러면 연료 전지라고 나오는데 이 연료 전지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뭐뭐를 통해 뭐뭐 하여, 그리고 제가 과학기술에서 중요한 이야기 있다 했죠. 과정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이러한 걸 통해 무엇한다. 그 과정을 찾아내는데 처음부터 적어도 좋고, 아니면 내용 연결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직전 정보 찾고 이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옆머리 되게 거슬리네. 으아, 산만함의 극치. 제가 너희들한테 크게 잘 보일 것은 아니라 이 뭔가 영상에 보이는 듯한 그 말도 안 되는 삐질삐질함. 머리 자른 지 얼마 안 됐고 심지어 뭐 지금 머리를 감고 왔는데도 참고 봅시다. 참고 봅시다. 사실은 내가 참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거슬려. 네, 귀 뒤로 넘기고 구렛나루도 이렇게 하고, 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연료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 연료전지 문제가 나올 것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산화가 일어나고 어디에서 어떻게 환원이 일어난다는 과정까지 체크하겠다라고 들어가면 이 내용은 100% 이해하지 않아도 뭐 A 구간에서 산화인데 A 구간에서 환원이라고 하면 틀린 것이고, 산화 다음에 환원이 나오는데 환원 다음에 산화가 나온다면 틀릴 것이고, 이러한 순서나 비례, 비례는 뭐 또 이런 거겠죠. 수소를 많이 넣으면 뭐가 많이 나오는데 뭐가 적게 나온다라고 했다든지, 이러한 과정 정도만 조금 생각하면 되지 100% 그림을 다 그려서 이해하겠다 이런 것만 조금 안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가보죠. 자, 그래서 산화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것, 환원은 뭐 하는 건데, 이걸 다 외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이 어떤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보는 거예요. 산화의 정의하고 기능하고 보시면 산화는 전자를 내어주고 환원은 받아들인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얘가 전지의 역할을 하는가 부분이 중요한데,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수소 전기차에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막을 지닌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출력이 크고 저온에서 작동이 되는 구조도 간단하다. 이것보단 더 중요한 게 산화, 환원, 충전, 활용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촉매에 백금을 넣었고, 마이너스는 자 산화 환원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수소 산화 플러스 산소 환원, 중간에 고분자 전해질 전자 이동 억제, 이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를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해요. 특히 전기가.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이제 중요하죠. 연료전지가 있는데 연료전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인테리어 제품도 아니고 얘가 만드는 전지가 훨씬 더 중요할 거잖아요. 전기가. 자, 그러면 가보니까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공기 공급기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 속의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며 시작되는데,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자 방법이나 이거 내용 한번 보셔야 돼요. 촉매 속 백금에 의해 마이너스 극의 수소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수소 양이온은 다시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해 플러스 전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 다음이 중요하죠.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 에너지 자체가 중요하니까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조건이, 직전 조건이 뭐였다? 수소 양이온이 고분자 전해질 막을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가고,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는 이 부분 전자 외부 회로 전기 에너지가 중요한데 그 직전이나 그 앞에 단계 정도를 보셔야죠. 수소 양이온이 고분자 전해질막에서 양극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순서를 보니까 뭐다? 마이너스 극 수소 촉매 속 백금, 그리고 수소 양이온 고분자 전해질막. 그러면 백금에서 백금에 의해서 수소가 분리되고 뭐 된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선 이런 게 이루어지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공급돼서 외부 회로 전자 음이온과 결합해 산소 음이온이 된 후 그 다음에 수소 양이온과 만나 물이 되어 배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위에 거는 에너지 생성이고 그러면 에너지 생성의 직접 원리는 전자가 외부 회로로 모이는 건데 이것이 백금에 의해서 수소가 분리가 되고 이게 수소 양이온이 다시 플러스 극과 전자로 많이 외부 회로로 간다는 원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플러스 극 산소를 주면 수소 양이온하고 산소 음이온이 만나서 물로 배출된다. 그러니까 뭐다? 온실가스 등이 사라진다. 이런 원리를 차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인과적 과정이라고 해놨는데 이 인과적 과정은 전기 에너지 생성 과정이고 물로 깔끔하게 바뀌는 과정은 중간에 하나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내용을 정리할 때 전기 에너지 배출, 물이 되어 배출, 전기 에너지 생성, 물이 되어 배출 직전에 나오는 조건에 주목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찾을 거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방법도 나오네요. 뭐 수소와 뭐한다, 분리된다, 음이온과 뭐한다, 결합한다 나오고 나머지 뭐를 통했느냐, 전해질 막을 지나갔다.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된 후에 양이온과 만난다. 이런 내용을 점검하는 거고 좀 헷갈리시면 본론 돌아가서 케어하겠다. 이 정도만 하시면 100% 다를 외우지 않아도 순서, 비례과정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문제 한번 보면 4번과 6번은 제가 크게 이야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5번이 대충 다 헤매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에까지 안 내려오네요. 잠깐 조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놔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아까 수소 전기차 연료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뭐 되는 과정, 생성 과정이니까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여기서 백금에 의해서 뭐합니까? 분리되고 여기서 산소 이 뒤쪽에서 뭐 결합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지우시면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라고 했는데 아니죠. 전자는 어디에서 분리가 됩니까? 그쵸? 여기서 전자가 분리됐다. 수소, 음극수소에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양극에서는 뭐가 됩니까? 수소 양이온과 결합된 거. 전자와 산소가 전자와 결합되죠. 그럼 정리하면 A에서는 뭐한다? 분리되고 전자가 분리되고 D에서는 산소와 결합하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윗글에서 말한 장치의 요소와 연결부터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는 마이너스 극, D는 플러스 극이고요. B는 외부 회로고 C는 고분자 전해질막이면 여기서 뿅 뭐다?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니 외부 회로를 통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가서 전해질막을 통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어디로 간대요? 여기로 가나? 하여튼 그 디테일은 보시면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릴 때 여기로 갔어요. A로 갔다가 C를 통해서 이
외부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간대요. 그래서 근데 이 순서가 A, C, D, B 뭐 이렇게 가나 문제로 묻지 않거나 그림으로 그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풀기 위해서 막 오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지 않은 정보니까 실제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추론하는 게 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B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C가 전자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2번 같은 거 나중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C를 통과하여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겠군. 맞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외부 회로를 통해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1로 나가든 뭐 B를 통해 위로 나가든 내리로 나가든 알 수 없는 거고 외부 회로를 통해 전자가 만들어지면 이 전지에서 나중에 장치가 뭐 쓰는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D에서 결합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시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B를 통해 흘러가는 이유, 분명히 외부 회로를 통해 흘러가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자, 외부 회로를 통해 뭐하게 튀어나온다. 이 내용이 나올 건데 잠깐 한번 볼까요? 마지막 단락 전하고 나와 있죠. 외부 회로를 통해 동력원이 되고 전달되어 이동한다 등이 나옵니다. 전자의 이동을 억제한다. 이 부분 나와 있네요. 여기 고분자 전해질 막은 양이온의 이동을 돕고 음이온과 전자의 이동은 억제한다. 억제한다. 그리고 외부 회로를 통해서 연결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의 내용이 좀 애매하게 나와 있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찾든 아니면 분명한 거, 아까 방법 순서 등이 나와 있었죠. 여기 분리, 결합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거 문제 풀 때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서술어 앞에 오는 주어, 목적어, 수식어 등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보통 앞에 오는 주어와 목적어, 수식어 등의 의미자지라고 연결이 됩니다. 봤다인데 주목을 봤다니까 봤다 앞에 나오는 주목과 비슷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목, 집중인데 신입사원, 요구조건, 귀여움, 신호, 물통 중에서 의미상 제일 가까운 것은 뭐다? 귀여움이 되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에 따른 현상 찾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교재에서 봤던 거 나타나라. 자,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요 내용만 조금 기억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하면 조사하고 관련된 걸 봤을 때 조사라는 게 결국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특히 이 격조사는 문장 성분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서가,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되고 보조사는 이와 상관없이 의미 추가가 된다 했고 접속조사는 연결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 성분의 직접적인 기능을 제시해 주는 게 격조사고 이 아이는 뭡니까? 있든 없든 의미가 추가되는 정도고 이를 통해 보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문장 성분을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추정되는 격조사를 넣어서 문장 성분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관형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형사송 해볼까요?
그, 저, 헌세, 온갖 무슨, 첫, 옛 이렇게 튀어나올 것이고 관형서의 핵심은 체언을 수식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여기서 내용에서 체언은 기본적으로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니까 세 그 다섯 괜찮고 뭐 수관형사, 지시관형사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형사의 첫째 기능을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한데 수식의 범위, 범주를 따지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건 학문의 영역이라서 예를 들어 저 모든 헌 옷 이러면 헌이 옷을 수식하는 건 괜찮은데 저와 모든은 무엇을 수식하는가 라고 했을 때 2번의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저 옷, 모든 옷, 헌 옷이라면 저가 지시하는 게 사실 옷이 아니라 저 모든 헌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교문법 수준에선 다루지 않는데 대학에서 이상해서 다루는 내용을 조금만 가지고 오면 저가 수식하는 것은 모든 헌옷, 모든이 수식하는 것은 헌옷, 옷이 수식하는 것은 헌이 수식하는 것은 옷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구 단위를 수식한다라고 돼 있는데 교사형 교과서나 각주 설명에 조금 나오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익힐 정도는 이 정도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한다까지만 딱 하십시오. 그 이상 혹시 학교에서 설명해 주면 그 내신 때 정리하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추가로 내고 싶으면 보기 줍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체언은 누구를 관형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체언 끝. 그래서 4번 보시면 관형사나 부사가 연달아 쓰일 때 앞말은 바로 뒤에 말을 수식한다. 잘못됐죠? 관형사가 관형사를 수식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같은 경우는 너와 나는 다르다. different이면 형용사가 활용된 건데 다른 사람 만나세요는 관형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오빠인데 다른 사람 만나. 참아라. 이렇게 살래. 자, 근데 보시면 다른 사람 만나요 라고 했을 때 이 다른이 관형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의 활용형입니까? 등이 헷갈리면 형용사의 활용형과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준다? 네, 또를 붙여서 또 다른이 가능하면 관형사로 보고요. 네, 의미가 픽스된 걸로 봐서 너와 나는 다르다 정도 different의 의미가 쓰이게 되면 네, 뭐로 보겠다? 오늘 머리 진짜 이상해 자꾸 different의 의미가 되면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보겠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그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보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부사어가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세 가지 케이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사, 용언의 부사, 즉 뭐냐면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건데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9주차 때. 그 다음에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붙은 케이스인데 이게 애매한 체언인지 부사인지도 애매한 아이가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가 되는 게 확실한데 의외의 분사가 뭘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부사로 설정해 놨습니다. 부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로 쓰인다. 인정. 그런데 부사에 서술격 조사이다가 붙어서 의외이다라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따져보니까 다행히가 붙으면 역시 부사가 되는데 다행이다 가능하죠. 서술어가 되는 거. 이때 부사 어근을 불구 어근, 부사형 어근이라 그러는데 너무 조금 빡세다 치면 보슬거리다. 보슬거리다. 부슬비 할 때 오는 이 아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잘 설명했던 거 문장부사, 일반부사 구별할 때는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저만의 설명 방법은 그거 누군가를 수식하는데 지 혼자 단독으로 올 수 있는가 없는가. 너 나 좋아해? 매우. 이건 매우 좋아하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 나 좋아해? 설마 이라면 그 자체로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쓸 때 무언가 설명이 없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
요런 거일 때는 주로 문장 부사로 봅니다. 애매하다고는 하는데 요 정도가 구별하는 기준이 될 거고 단순히면 따지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이거 낚인 친구들 되게 많던데 과제로도 나갔었죠. 그죠?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박아놨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시면 제시된 뜻풀이야 품사로 보아 오늘 뒤에는 조사애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부사 자체는 우리 언제 만날래? 오늘에 만날래, 오늘 만날래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품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오늘은 굳이 뭐가 올 필요가 없다. 격조사애가 올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2번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자주 드리면 에 보시면 는이죠. 자, 자주 말씀드렸던 것 격조사,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에서고 그 다음에 은는 무엇으로 보겠다? 보조사로 보겠다. 그러니까 애가 보조사도 결합하고 격조사도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는 잘못됐죠. 왜? 는과 도는 모두 뭐니까? 보조사. 이렇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9주차에 할 내용에서 격조사, 보조사 조금 빡빡하게 해보고 문장 성분 어미 이야기는 조금 양념만 좀 찍고 문장 성분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가서 어렵게 해보도록 하죠. 그 생각하는 것보다 문법 내용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거라서 요거는 제가 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주차 과제 한 문제만 풀어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고 있는데 자, 화면을 숨기고 네, 여기 몇 번 펴시는가 하면 28번 오답률이 제일 높았더라고요. 자, 28번 과제 7주차 28번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능상 따졌을 때 이 내용 하나만 보는 거죠. 내용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이 아이들이 결합되는데 여기서 어디 있지?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나오죠. 뭐냐면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아미노산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가령 예시잖아요. 그러면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라고 하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라고 했을 때 A, 이때라는 강조 보시면 A가 부족하여 양이 제한된다. 얘 때문에 제한되는 필수 아미노산을 뭐라고 한다? 제한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중에 제한 아미노산이죠. 이러한 예시와 관련된 것은 주로 보기와 연결되어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단백질 합성이니까 필수 아미노산 이야기를 하겠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튀어나올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무슨 이야기? 제한 아미노산 이야기 하겠네 정도가 잡혀야 될 겁니다. 왜? 예시와 연결되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네요. 좀 가볼까요? 쇽. 그래서 가에서 찾아보면 이게 ABC가 만들어질 때 2, 3, 1이 돼야 되는데 가가 그러면 4, 6, 2면 전체 단백질 2몰이 만들어집니다. 나 같은 경우는 6, 3, 3인데 딴 거를 더 만들고 싶어도 B가 지금 3으로 제한되죠. 그러면 뭡니까? 1몰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 제한 아미노산은 뭐가 되겠다? B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얘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4, 3, 3이 되면 역시 1몰이죠. 얘도 똑같습니다. B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럼 끝났습니다. 뭐다? 나하고 다 각각 1몰, 가는 2몰이 만들어지고
나, 다의 제한 아미노산은 B다라고 이해가 되겠네요. 그럼 답 몇 번입니까? 28번에. 3번이죠. 나와 다가 합성된 단백질은 둘 다 1몰씩이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가봅시다.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이었고 나다는 B고, 그러면 가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더 많다. 맞죠? 왜냐? 2, 3일이 기본인데 가는 다 쓰였고 나는 덜 쓰였으니까. 4번 보시면 모두 필수 제한 아미노산이 B가 되겠고, 나에서는 다에 비해 이용되지 않고 남은 거 찾아보시면 똑같이 1몰 만들어지는데 나에서는 A가 6몰이니까 2몰 더 남죠. 예,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기 문제 푸실 때 따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제 그리고 예시가 보기와 연결된다 정도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글의 조건에 연결한다만 생각하면 되고, 아까 똑같습니다. 연료전지짐도 그렇고 둘 다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주제를 이해해서 그 주제를 보기 내용과 연결한다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 다음 주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점점 다우닝이 되는 게 느껴지긴 하나 슬프게도 되게 잘 먹습니다. 적게 먹어야 돼서 적게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으니 수업 때 좀 덜 비리비리할 것 같으니까 같이 조율하면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상 올릴 테니까 아마 오후 3, 4시 이전에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올려놓을 테니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과제 잘 챙겨 오시고, 아직 많이 틀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학년이 섞여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기초를 위한 점검지도 함께 만들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공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